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 제25강입니다. 교재로는 301페이지를 펴세요. 그러면 거기 지상권과 토지 임차권의 비교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왜 비교해서 넣어놨냐면 조금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뭐 하시라고요? 정리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정리하기 위한 것들인데, 거기 한번 봐보죠, 그죠? 자, 양가로 2번 양자 비교 보면 대학용정보 나오죠. 1번 지상권은 이제 생각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지상권은 처음 공부하신 분도 지상권은 물권이죠, 그죠? 물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이란 말이에요. 항상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1번 지상권은 물권이니까 등기했을 때 성립하잖아요. 그러면 물권은 이 세상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으니까 제3자에게 당연히 별다른 말이 없어도 대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산 사람이 지상권 끼고 산다 그 말이죠. 대항은 주장 그러니까. 근데 임차권은요. 임차권은 채권이란 말이에요. 자기하고 계약을 맺은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지 제3자에게는 임차권 주장 못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소유자가 나가 그러면 쫓겨나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죠. 그죠? 등기를 하면 대항력이 생긴다. 그러죠. 그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셔요. 존속기간은 이미 비교해서 설명드렸고요. 양도, 임대도 설명드렸죠. 그죠? 물권은 양도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채권이 임차권 양도 자유가 없어서 임차권 양도 전대하려고 그러면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지만 물권은 어때요? 양도 자유가 있으니까 지상권 설정자 동의 없이도 얼마든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양도 금지 특약에 받자 무효다. 다만 전세권에서만큼 양도 금지 특약이 가능했다. 그랬죠? 4번에 갱신 청구 후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잖아요. 아까 지상권자가 어때요? 먼저 갱신 청구하고 거절당하면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이것을 어디에서 가져다 쓴다고요? 임차권에서도 가져다 쓴다. 토지 임차인이 먼저 갱신 청구하고 거절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5번 지료 나오는데 임차권은 반드시 유상이라고 그랬죠. 그죠? 차임 있어야 되는데 지상권에서 지료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다만 있다 그랬을 때 증감 청구권은 경제사정 변화로 베네수엘라 같은데 꼭 지상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세권, 임차권에도 다 모였어요. 경제사정 변동에 따라 지료 증감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똑같다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은 연 단위로 지료를 주니까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하면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임차권은 2기예요. 2기는 꼭 2달을 말한 건 아니에요. 2달을 말한 건 아닌데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뭐가 있냐면 여기에서 2년 2기는 뭐냐면 임차권으로 설명드릴게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이에요. 월세 100만 원인데 첫 달에 100만 원 잘 줬거든요. 줬어요? 그런데 두 번째 달에는 50만 원만 주고요. 50만 원만. 그 다음에 안 줘버렸어요. 안 줬다가 또 100만 원 줬거든요. 100만 원 줬죠? 그런데 또 50만 원 줬어요. 그러면 이 기분이라는 것은 두 달치 총액 개념이에요. 총액 개념. 그러니까 100만 원 곱하기 2하면 2기니까 200만 원이죠. 그러면 여기 50만 원, 여기 100만 원, 여기 50만 원이죠. 그러면 이때 2기 연체한 거예요. 2기 연체한 거예요. 그래서 꼭 2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연속한다는 의미도 아니고 2달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총액 개념으로 2기면 이게 뭐예요? 2기 연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303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와요? 특수지상권 나오죠. 그죠? 특수지상권은 세 가지가 있어요. 특수지상권은 세 가지가 있는데 뭐 있냐면 먼저 구분지상권이 있어요. 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분묘기지권이 있어요.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이 있어요. 중요해요. 중요한데 법정지상권이 있죠. 이게 이제 가장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인데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제가 이거는 계륵. 이거는 어때요? 버리고 가자.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법정지상권 챙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구분지상권하고 분묘기지권 설명드리는데 구분지상권은 뭐냐면
봐보세요. 갑소유 토지에 을이 지상권이 있어요. 그리고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면 을이 소유권이 있겠죠. 그러면 소유권을 빌린 거니까 소유권의 범위는 뭐예요? 소유권의 범위는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토지 상하에 미치잖아요. 토지 상하에 미치죠. 그죠? 토지 상하에 미치죠. 그러면 이 토지를 빌렸으니까 지상권의 범위도 뭐예요? 토지 상하에 미치겠죠. 그죠? 토지 상하에 미칠 건데 원래 영유물권을 누가 사용하고 있으면 중첩에서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분지상권은 중첩에서 있을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도 서울시에서 뭐냐면 위에 고가도로 만들게 지상 예를 들어서 50m에서 100m까지만 빌려줘 이럴 수 있다고요. 지하도로 만들게 지하 20m에서 30m까지만 빌려줘 이럴 수 있다고요. 이럴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구분지상권 그러는 거예요. 구분지상권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구분지상권은요. 이 토지의 공간을 빌리는 거죠. 공간을 빌리는 서울시하고 토지 소유자 갑하고 사이에 구분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을이 이미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자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승낙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은요. 계약자의 원칙상 갑은 계약을 했는데 옆집은 계약 안 하고 그러면 고가도로가 어때요? 있다가 없다가 끊기고 그런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보통 특별법을 만들어서 계약 체결을 강제시켜버려요. 근데 민법에서는 일단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요. 하늘 공간에 나무 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나무 심을 수 없겠죠? 그래서 목적 중에 수목만 빠지는 거예요. 이게 구분지상권이거든요. 법조문 봐보죠. 303페이지 보면 양가로 1번 구분지상권 그래가지고 289조 2랑 지하나 또는 지상 공간은요. 상하 범위를 정해서요. 건물 동그라미, 공작물 동그라미 그리고 수목 X 적으세요. 수목은 공간에 심을 수가 없으니까 수목 X 소유하기 위해 지상권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정 행위로서 지상권 행사를 위하여 토지 사용을 제한할 수 있겠죠. 을은 사용이 제한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2항 제1항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은 제3자가 토지를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 을이 이 토지를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 권리자 을 또는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가 있다. 그러면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저당권자 전원이 승낙이 있어야 된다고요. 전원 승낙이 있으며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를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 을은요. 그 지상권 행사를 구분지상권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게 바로 구분지상권이라는 거예요. 자, 넘겨보세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뭐가 있냐면 양가로 2번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나오죠. 그죠? 분묘기지권인데 분묘기지권은 뭐냐면 자, 갑소유 토지거든요. 갑소유 토지인데 을이 나무 토지에 봉분을 설치한 거예요. 봉분을 설치한 거예요. 그것도 주로 몰래 설치를 하겠죠. 몰래 설치를 했다. 자, 그랬을 때죠. 그죠? 그랬을 텐데 그때 을이 20년이 지나잖아요. 20년이 지나면 이 봉분이야 이제 건물처럼 생각을 해보면 을의 소유다 이럴 수 있는데 봉분이 아니라 봉분이 들어서 있는 이 토지 있죠. 토지 소유권이 아니에요.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이에요. 사용권. 사용권을 시효취득한다 그 말이에요.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는 게 아니라 사용권,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우리 판례가 지상권과 유사물권이다 그래요. 이 분묘기지권을 이제 시효취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뭔 말이냐면 자 조선시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 때 귀족 양반이 있고 그죠? 양반이 있고 그 다음에 평민이 있잖아요. 상놈이라고 그랬죠. 그죠? 평민이고 반상 그랬잖아요. 양반, 상놈. 그리고 우리나라는 노예제도는 없었는데 노비제도는 있었어요. 그러면 노비나 혹은 평민 중에 땅이 한 평도 없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다 화장했나요? 매장했지?
매장해야 되는데 자기 땅도 없는데 어디다가 매장을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몰래 어때요? 양반 땅에 몰래 가서 봉분을 설치하고 묘를 만들었죠. 그죠? 그러면 그 당시 유교사회잖아요. 양반이 설령 알더라도 어때요? 모른 척 해줬죠. 그죠? 왜 그러냐면, 이거를 파묘이라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 시절에. 그죠? 네, 그래서 그냥 지나갔다. 그 말이죠. 그죠? 지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을은 바로 분묘기지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뭐가 생기는 거예요? 20년이 지나면 분묘기지권이 생기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20년 전이다 그러면 너 파묘하고 나가 이럴 수 있는데 20년이 지나면 이제 법적으로도 나가라고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분묘기지권 그래요. 자, 분묘기지권을 이것을 시어취득했다 그러는데요. 우리 시어취득, 소유권 시어취득 공부했잖아요. 초민 시어취득 어떻게 공부했죠? 20년, 그죠? 삼각형 공부할 때 소유사, 평원, 공연 그랬죠, 그죠? 공연 그랬잖아요. 그러면 등기했을 때 등기 없어도 등기했을 때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등기했을 때 이게 소유권 시어취득이었어요. 그러면 분묘기지권 시어취득은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20년이죠, 그죠? 20년 지났죠? 근데 소유권을 시어취득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상권을 시어취득하는 거예요. 분묘기지권을 시어취득하니까 소유사 이것은 요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평온해야 돼요. 갑하고 싸움 안 했어요. 그리고 공연 남들이 다 보게 알게 등산객이 봐도 여기가 분묘가 있다는 것을 공연하게 다 알 수 있었죠. 그죠? 그러면 법적으로는 등기했을 때 성립하는데 분묘기지권은 등기할래야 할 수가 없는 권리예요. 왜냐하면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여러분 등기법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9가지 권리밖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분묘기지권은 여기서 등기할 수가 없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등기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대신에 뭘로 공시하냐면 봉분으로 공시하는 거. 봉분으로 공시해요. 이러면 분묘기지권을 시어취득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분이 꼭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찌냐면 봉분이 없어버리면 뭐예요? 평장이나 평평하게 매장했다. 암매장, 암장 이런 경우는 어때요? 봉분이 없잖아요. 분묘기지권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꼭 시신이 있어야 돼요. 시신이 있어야지 만약에 내가 죽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묘를 만들어 놓는다. 가묘 이러죠. 그죠? 가묘. 돈 있는 사람은 가묘도 만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름철에 시신이 있는데 여름철에 일시적으로 장마철에 봉분이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런다고 그래서 분묘기지권 소멸하느냐? 아니다. 다시 토닥토닥 하면 된다. 그죠? 네. 일시적 멸실일 때는 분묘기지권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꼭 봉분이 있는 토지 범위가 아니에요. 여기 가서 뭐예요? 제사, 돗자리 깔고 제사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범위만큼 다 분묘기지권의 범위예요. 범위인데 다만 뭐 대감댁 묘 보면 뒤에다 이렇게 둔덕 쌓죠. 그죠? 자,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사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분묘기지권의 범위가 확장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상권이라는 것은요. 지상권은 5년, 공작물 소유하기 위해서는 최단기간 5년이잖아요. 5년인데 이 경우는 5년 아니에요. 그냥 봉분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이에요. 주의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자, 나중에 여기가 햇볕이 더 잘 드네? 이장할 권리가 있느냐? 이장할 권리 없어요. 그 다음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봉분 만들었죠. 근데 어머님 돌아가시니까 단분 형태로 합장, 쌍분 형태로 합장할 수 있느냐? 합장도 안 되는 거예요. 합장도 안 돼요. 이런 게 분묘기지권 범위예요. 근데 분묘기지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묘기지권을 시어취득하죠. 그죠? 그럼 무조건 무상이에요. 분시무. 암기 코드예요. 분시무. 뭐라고요? 분묘기지권 시어취득했다. 무조건 무상. 꼭 알아두세요. 아셨죠? 자, 이렇게 알아두시는데 우리는 자,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2001년 1월 13일 있죠. 그죠? 1월 13일, 23일 날 장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돼가지고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매장 문화가 아니라 화장 문화잖아요. 자기 소유 토지에 매장하겠다고 그래도
매장허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찌냐면 2001년 1월 13일 이후 있죠. 그죠? 이후에 매장한 거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 인정 안 해줘요. 이후로는 분묘기지권 인정 안 해버립니다.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이거 우리 판례긴 한데 우리 시험에 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 그 전에 어때요? 매장한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분묘기지권 인정되고요. 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분묘기지권인데 분묘기지권 보면 동그라미 1번 보면 두 번째 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유사 물권이지 소유권이 아니라고 소유권이 아니고 동그라미 2번 보면 장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건 내지 않을 것 같아요.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한 분묘는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할 수 없어요. 자, 성립요건 보면 동그라미 1번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시효취득 말씀드렸죠. 시효취득 이게 바로 니은번이죠. 그죠? 시험 나오면 니은번밖에 안 나올 거예요. 타인 소유 토지에 소유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때는 20년 소유사는 필요 없죠. 평온 공연하게 분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권 시효취득하죠. 그죠? 근데 어떤 경우도 있냐면 갑으로부터 어때요? 허락을 받고 봉분을 설치했다 이럴 수 있죠. 그죠? 그러면 그 즉시 20년이 아니라 그 즉시 분묘기지권이 생기는 거고 을소유 토지에 을이 봉분을 설치했다가 특별한 약정 없이 토지를 팔았다 그러면 분묘기지권 생기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억본 보면 토지 소유자 승낙을 얻어서 그 토지에 분묘를 설치했다. 약정에 의한 분묘기지권 취득하는 거고 디귿번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을이 그 분묘를 이장한다는 특약이 없이 그 토지를 매매 등에 의해 처분했다 그러면 간섭상 분묘기지권 취득한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주로 시험은 시효취득으로 나올 거예요. 나올 거니까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등기할 수 없는 권리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고 나면 305페이지 보면 주의할 게 동그라미 1번 소유권이 아니라고 토지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나오면 X예요. 지상권과 유사한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거기 보면 니은번 가병 안 된다 이런 거 나올 거예요. 동그라미 3번에 사성 안 된다 이런 말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존속기간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계속이지 니은번에 5년 아니다 이런 말 나올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5번 분묘기지권 시효취득하면 무상 뭐예요? 분시무 관련 판례 1번 보면 암장, 평장 안 된다 이런 거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3번 분묘가 일시적으로 멸실했다 하더라도 유골이 존재해서 온상회복이 가능하다 그러면 일시적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 소멸하지 않는다. 여름철에 장마 때 봉분 유실에도 분묘기지권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죠. 4번 보면 분묘기지권은 꼭 봉분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제사를 지내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 인정된다 그랬죠. 그죠? 근데 사성은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6번 보면 합장 안 된다. 이 말 나올 거예요. 합장 안 된다. 7번 이장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죠. 그죠?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이게 이제 분묘기지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세 번째로 뭐가 나오냐면 법정지상권이 나와요. 법정지상권 나오는데 제가 법정지상권은 버리라고 그랬죠. 그죠? 버리라고 그랬죠. 공부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이야기만 들으세요. 이야기만 들으시고 그렇게 해서 뭐 머릿속에 들어오면 다행이고 아니면 할 수 없지. 이렇게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지 분묘기지권을 내가 완전 정복해서 공부하겠다. 그런 것은 정말 안 좋은 수험 전략입니다. 안 좋은 수험 전략이니까 법정지상권은 버리자. 다만 제가 공동저당 같은 계산 문제 같은 것은요. 아예 설명도 안 드려요. 그런데 법정지상권은 설명은 드립니다. 설명은 드리니까 자,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고 또 저당권하고 관련된 부분도 있으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법정지상권, 법정이니까 일단 등기가 없어도 성립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런데 법정지상권은요. 어쩌냐면 민법에서 규정한 법정지상권이 있고요. 판례에서 인정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지상권이 있습니다. 다 뭐예요? 등기 없이 나무 토지를 빌려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러겠죠. 자, 그런데 민법에서는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어요. 전세권에서 한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에서 한 번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설명드릴 거예요. 자, 민사특별법에서 또 두 가지가 있기는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 뭐 알 필요 없다고요. 민사특별법 이런 거 알 필요도 없죠. 그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전세권, 저당권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 법정지상권에 해당하는 것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은 전부 뭐예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다.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인데 민법에 규정이 있는 것은 그냥 법정지상권, 민법에 규정이 없는 것은 뭐예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이래요. 그런데 요건이 똑같아요. 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먼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됩니다. 같아야 돼요. 출발점이 이거예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마찬가지예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되고 전세권 혹은 토지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뭐 경매든 매매든 어떤 사유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거예요. 달라졌을 때 누구에게 인정되는 권리냐 그랬더니 건물 소유자에게 자, 인정되는 권리예요.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뭐예요? 법정지상권이라고 해요. 근데 법정지상권은 지상권은 토지에만 성립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에 대해서 인정되는 권리다. 그 말이죠. 그죠? 인정되는 권리.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똑같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했었는데 다만 이 두 가지 이해의 사유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매매 등 다른 사유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거예요. 달라졌을 때 자, 누구에게 인정되는 권리라고요? 건물 소유자에게, 그죠? 토지에 대해서 인정되는 권리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설명을 드려보죠. 먼저 전세권 설명드려요. 자, 봐보시면 토지 소유자가 갑이에요. 건물 소유자도 갑이에요. 그러면 1번 뭐예요?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했죠. 만약에 애초에 토지 소유자는 갑인데 건물 소유자는 을이다 그러죠. 그러면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다 성립할 수가 없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업자가 토지 소유자 사용 승낙을 받아서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애초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할래 할 수가 없다고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뭐예요? 애초에 토지 건물 소유자가 꼭 같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갑이 건물만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줄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을을 뭐라고 그래요? 을을 전세권자. 갑을 뭐라고 그래요? 전세권 설정자 그러죠. 그죠? 설정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죠? 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요. 토지만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토지 건물 소유자는 별개 부동산이니까 그래서 병에게 팔았다. 팔았죠. 그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건물 소유자가 누구죠? 자, 지금 1번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했다가 2번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되고 나서 매매 등으로 그죠? 매매 등으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잖아요. 그죠?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죠? 그러면 누구에게 인정되는 권리예요? 건물 소유자란 말이에요. 건물 소유자. 건물 소유자니까 전세권자예요. 전세권 설정자예요. 전세권 설정자예요. 시험에 전세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 그러면 X예요. 건물 소유자니까 누구에게 인정되는 권리예요? 전세권 설정자에게
어디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인정되는 권리라고요. 이게 뭐예요? 법정지상권이라고. 등기야 등기 없어도 그 말이죠. 그렇죠? 아셨죠? 등기 없어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저당권과 관련해서요. 토지 소유자가 갑이에요. 그리고 건물 소유자가 갑이죠. 그죠? 자, 순서를 붙여볼게요.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죠. 그죠? 동일한데,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되건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되건 상관없어요. 뭐 토지 건물에 한꺼번에 저당권이 설정돼도 상관없어요. 아무튼, 자, 저는 1년 내내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때요? 을은 갑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만 담보물로 받았죠. 그죠? 자, 그 상태죠. 그죠?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요. 그러다가 갑이 변제를 안 했어요. 변제를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저당권자는 경매로 넘겨버리겠죠? 경매로 넘겨버릴 거예요. 그래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요. 그랬을 때 병이 갑에게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느냐? 그 문제죠. 그죠? 철거 청구할 수 있느냐? 법정지상권이 있으면 철거 청구 못 할 테고요. 그러면 병이 바보죠. 그죠? 법정지상권이 있는 토지를 경매받았으니까. 만약에 철거 청구할 수 있다면, 갑이 법정지상권이 없다면 철거 청구할 수 있다면 병은요, 뭐예요? 경매 잘 받았죠. 그죠? 철거해. 어떻게 철거해요? 그러면 철거 못하면 사용료라도 줘. 이렇게 되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요건을 봐보세요. 1번,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했나요? 동일했잖아요. 동일했죠? 자, 그 다음에 2번, 토지나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자, 저당권 실행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 버렸죠. 달라져 버렸죠? 그러면 4번, 누구에게 인정되는 권리? 건물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이죠. 그죠? 갑에게 인정되는 권리라고. 이게 뭐예요? 법정지상권이죠. 등기야 등기 없어도. 그러니까 병은 뭐예요?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있는 토지를 경매받았다. 그렇죠. 그죠? 지상권 최단기간 3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경매 잘 못 받은 거죠. 바보란 바보. 아셨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이라 경매에서는 득급에 나타나지 않는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시험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기본적 강의만 들으시고 더 이상 깊이 있게는 공부하지 말자. 이게 수험 전략상 아주 좋아요. 그러면 이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거든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이 두 가지 사유 이해예요. 이해의 사유인데, 자,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갑. 자, 역시나 1번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같아야 돼요. 다르면 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건물만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을에게 이렇게 건물만 팔 수 있잖아요. 그죠? 매매 등으로 건물만 팔았죠. 그죠? 그랬을 때 갑이 을에게 너 건물 철거해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건물만 사고 났더니, 그죠? 매도인이 토지 소유자가 건물 철거해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겠죠. 그죠? 근데 왜 할 수 없냐 이렇게 물어보면 너 같으면 철거하겠냐? 공부하시지 않는 분은 이렇게 대답할 테고. 그죠? 공부하신 분은 뭐예요? 을에게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요. 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봐보세요. 1번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같았죠. 그죠? 2번 매매 등의 사유. 이 두 가지 사유 이해잖아요. 그죠? 매매 등의 사유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잖아요. 달라졌죠? 달라졌을 때 4번 누구에게 인정되는 권리? 건물 소유자. 여기서 건물 소유자가 누구죠? 갑이에요, 을이에요? 을이죠? 을이 매수했으니까 을에게 당연히 뭐예요? 등기 없어도 토지에 대해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그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건물 철거 청구 못한다. 그 뜻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토지 건물 갑이죠. 그죠? 갑인데 이번에는 토지만 팔 수 있어요, 없어요? 토지만 팔 수 있다고요. 그죠? 매매 등 토지만 팔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어땠어요? 을이 매수를 했다. 그 말이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을이 이번에는 갑에게 철거 청구할 수 있느냐? 못한다. 그 말이죠. 그죠? 왜 그래요? 자, 1번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같았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뭐예요? 매매 등의 사유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죠. 그러면 4번 누구에게 인정되는 권리? 건물 소유자. 그러니까 누구예요? 갑에게 인정되는 권리죠. 뭐예요? 등기 없어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일단 정리해 봅니다. 자, 그런데 법정지상권하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똑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랬더니요. 이런 물권법은 원칙적으로 강행규정, 임무규정. 강행규정이란 말이에요. 특약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히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강행규정이에요, 강행규정. 강행규정이라, 자, 특약이 안 먹혀요. 특약이 안 먹혀요. 그래서 법정지상권 포기를 못해요. 포기를 못해요. 자, 이게 다른 점이에요. 이게 다른 점. 그런데 이게 원칙적인 모습이잖아. 원칙적인 모습. 왜요? 물권법이니까 뭐예요? 물권법은 강행규정이라고 그랬죠. 강행규정. 그랬죠? 그런데 뭐가 특이하냐면 이게 특이한 거예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죠. 이게 뭐냐면 임무규정의 성격처럼 우리 판례가 특약으로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다. 포기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임무규정처럼 해석을 한다. 우리가 법규정이 없어도 그냥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요. 여기는 어때요? 미리 팔면서 뭐예요?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해봤자 소용없다고요. 법정지상권 다 인정돼요. 포기가 안 돼요. 그런데요. 여기는 뭐예요? 미리 애초에 계약할 때부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어서 우리 판례는 봐보세요. 을은요. 을은 자 어때요? 등기 없어도 건물만 샀다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토지를 빌리는 계약을 따로 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토지 임대차 계약을 해버리죠. 임대차를 해버리면 뭘로 보냐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포기로 봐버려요. 포기로 봐버려요. 그래서 뭐예요? 포기할 수 있다고. 자, 이 경우도요. 만약에 갑이요. 토지만 팔면서 위의 건물은 철거하기로 했다. 그죠? 철거 특약이 있어요. 철거 특약이 있다. 그러죠? 그러면 이건 뭘로 보는 거예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포기로 봐버려요. 포기로 봐버려요. 철거 특약을 하면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임무규정 성격이다. 그래요. 다만 철거하되 갑이 철거하되 나중에 토지 팔고 이 건물에 갑이 다시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는 포기 아니죠. 포기 아니겠죠? 자, 이 차이예요. 이번에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왔거든요. 지문 5개가 나왔는데 다 몰라도 좋아요. 1번이 뭐였냐면 민법상 법정지상권은 강행규정이지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임무규정이어서 포기할 수 있다. 이거 알았으면 그냥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요. 2번, 3번, 4번, 5번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었어요. 그거 몰라도 합격한 맞추는데 지장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우리가 법정지상권 기본적인 것만 보고 하나 얻어 걸리면 다행이고 아니면 할 수 없지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자고요. 그래서 법정지상권 절대 완전 정복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씩 팁을 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씩 팁을 드리는 건데 매매 등 그랬죠. 그죠? 매매 등 그랬으니까 매매뿐만 아니라 증여했다. 저당권에 의한 경매를 의무경매라고 그래요. 판결에 의한 강제경매는 여기로 들어가죠. 그죠? 등등이 있는데요. 여러분 힌트, 팁 하나 드려요. 환자 들어가면 안 된다. 매매 등 그랬잖아요. 근데 환자 들어가면 안 돼요. 환지, 환매, 환자 들어가면 안 된다. 팁 하나 드리는 거예요. 환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나 알아두시면 좀 편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 환지가 뭐예요? 여러분 공법에서 나오죠. 그죠? 도시개발 사업할 때 환지할 때 어때요? 환지하게 되면 있는 제한물권도 다 소멸하거든요. 소멸하는데 거기에 무슨 법정지상권이 생기겠어요? 인정 안 해줘요?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환매도 팔기든 팔았으나 되사올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설령
거기에다가 뭐 건물을 짓니만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도 어차피 대사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소유권 뺏기는 것을 알면서 건물 지었다. 법적인 사고 인정 안 해줘요.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팁 하나 뭐라고요? 환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냥 이렇게 하나 알아두세요. 어디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서 자 이렇게 한번 요건 하나를 이렇게 살펴본 거예요. 자 끝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거 한번 볼 거예요. 이거 다시 한번 볼 거예요. 뭐하고 비교할 거냐면 저당권에서 일괄경매 청구권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거하고 비교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괄경매 청구권을 알아야 되니까 자 이거하고 비교해서 보는 거. 지금 이것은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요. 지금 누구였어요? 갑이 소유자였죠. 그죠? 갑이 소유자죠? 그리고 어땠어요? 위에가 건물이 있었죠. 그죠? 이게 1번이란 말이에요. 1번. 그런데 그 후에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했죠. 그죠? 2번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경매로 넘어갔죠. 그죠? 변제를 안 해서 을이 경매 청구해버렸죠? 그래서 병이 경매로 취득했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토지 건물 소유자 같다가, 그죠? 같았다가 저당권 설정되고 경매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죠. 그죠? 그럼 누구에게 인정되는 권리? 건물 소유자 갑에게. 토지에 대해서 인정되는 권리가 뭐예요? 법정지상권 그랬죠. 그죠? 법정지상권 그랬어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건데 이것과 비교해가지고요. 자, 갑 소유 토지예요. 그런데 나대지에 지금 을이 저당권을 먼저 설정한 거예요. 나대지에 순서가 다르죠. 그죠? 그리고 나서 건물을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했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갑이 을에게 변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을이 어떻게 했어요? 경매로 넘겨버린 거죠. 그래서 병이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거예요. 소유권 취득했을 때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느냐 그 말이에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때는 갑에게 법정지상권이 인정 안 돼 버립니다. 안 돼 버려요. 여기는 인정이 돼요. 그런데 여기는 인정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요건을 봐보세요. 자, 순서라고 그랬죠. 먼저 토지건물 소유자가 같아야 된다는 말은 토지건물이 존재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나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하고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같았어야 됐어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어때요? 처분 당시에, 그죠? 처분 당시에 토지건물 소유자가 동일했어야 됐어요. 토지건물이 존재하고 토지건물 소유자가 동일했어야 됐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지금 어때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하고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같죠?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만 여기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죠? 그러니까 법정지상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봐보세요. 병이 법정지상권이 있는 토지를 경매받았다? 잘 못 받은 거죠. 나는 바보 이러면서 경매받았잖아요. 여기는 어때요? 법정지상권이 없는 깨끗한 부동산을 경매받았죠. 경매 잘 받았다고. 잘 받았어. 오히려 갑에게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칼날을 잡아버린 거고 병이 이 사람은 뭐예요? 칼자루를 잡은 거죠. 칼자루 잡았다고 무조건 막 휘두르면 막 철거해 막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망나니 소리 듣습니다만 예. 그래도 최소한 칼날을 잡지는 말아야죠. 자 그런데 봐보세요. 이건 경매 받으면 좋다고 그랬죠.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요. 우리는 지금 법정지상권 강의 들어도 뭔 말인지 잘 모르는데 일반 국민들이 법정지상권 있니 없니 그걸 어떻게 알겠냐고. 그래서 토지가 경매로 나왔는데 위에 건물이 있죠. 그럼 누가 경매 참여를 안 해버립니다. 그러면 유찰돼 버리죠. 유찰되죠? 100%부터 시작하죠? 서울은 자 20%씩 떨어져요. 80, 60, 40, 20.
인천 같은 데는 지자체마다 다른데 법원마다 다른데 30%씩 떨어져요. 30%씩. 그렇게 떨어지는데 서울 같으면 그러면 어때요? 100%에서 80%, 60%, 40%, 20% 뚝뚝 떨어지죠. 속 타는 사람이 누구예요? 을이죠, 을. 을이에요. 갑은 뭐 별로 속 타지 않아요. 경매 넘어가고 다 정리돼 버리면 오히려 속 편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오히려 저당권자가 속이 타죠. 왜요? 거기 낙찰 대금에서 배당을 받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해 준 게 뭐냐면 토지 건물을 한꺼번에 경매 신청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해 준 거예요. 이걸 바로 토지 건물을 한꺼번에 일괄해서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일괄 경매 청구권을 인정을 해 준 거예요. 누구에게? 을에게. 다만 을은 자기 담보물이 토지만 담보물이죠. 건물은 담보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건물에서는 우선 변제를 못 받아요. 자기 담보물 토지에서만 뭐가 있어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일괄경매 청구권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죠? 물론 일괄경매 청구는 의무는 아니에요. 권리예요, 권리. 을은 토지만 경매 신청해도 돼요. 그런데 토지금을 한꺼번에 일괄경매 청구할 수 있다. 의무가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라 권리라고 해요. 권리. 의무가 아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리다 이렇게 적는 것보다 의무가 아니다 이렇게 적는 게 여러분이 기억에 더 남겠네요. 그렇죠? 의무는 아니에요. 자,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법정 지상권하고 일괄경매는 표리관계예요. 표리관계. 법정 지상권이 되면 일괄경매 안 되고요. 일괄경매 되면 법정 지상권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똑같죠, 그죠? 다 똑같은데 뭐만 달라요? 이 순서만 다르죠. 순서만. 순서만 다르죠? 순서만 다르다. 이렇게 먼저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봅니다. 지금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띵 하실 거예요. 기존에 그 좀 공부 좀 해보신 분들은 아, 일괄경매 있었는데 그러면서 법정지상권하고 저렇게 비교되는구나 이런 생각하실 때고 처음 공부하신 분은 어쩌라고요? 그냥 이렇게 들으라고 이렇게 듣고 에이 그냥 안 하면 말지 뭐 이렇게. 하지만 일괄경매는 아셔야 되거든요. 저당권이니까 그것을 법정지상권하고 비교해서 보면 아주 편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뭐가 있냐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건물 소유자 같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원시적으로 같을 필요는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토지 소유자 갑, 건물 소유자 X예요. X예요. 그런데 갑이 이것을 매수했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토지 건물 소유자 같죠? 그리고 나서 저당권 설정했어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만 같으면 되잖아요. 당시에만. 그럼 뭐예요? 법정지상권 된다고요. 원시적으로 같을 필요가 없어요. 또요. 토지 건물 소유자 같은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했죠. 근데 아직 경매에 넘기기 전에 건물만 Y에게 팔릴 수 있잖아요. 팔릴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경매로 넘겼죠. 그러면 건물 소유자 Y에게 법정지상권 인정되느냐? 인정됩니다. 인정돼요? 왜요? 아무튼 저당권 설정 당시에만 토지 건물 소유자 같으면 되니까. 자, 그런데 여기도 어쩌냐면 애초에 같을 필요 없어요. 애초에 같을 필요 없어요. 토지 소유자 갑인데 건물 소유자는 X였어요. 영유권자면 X였다. 자, 토지 소유,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토지 소유자 나대지로 갑인데 저당권자 있었죠. 그죠? 저당권자 있었는데 영유권자 X가 건물을 지었어요. 지었어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일괄경매 청구 못해요. 왜요? 일괄경매도 토지 건물 소유자 같아야 되거든요. 다르면 일괄경매 청구 안 돼요. 그런데 그 후에라도 X가 매수했어요. 매수했으면 이제 어때요? 일괄경매 청구하려고 봤더니 토지 건물 소유자 같죠. 그죠? 그러면 일괄경매 청구할 수 있어요. 일괄경매 청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또 봐보세요. 토지 소유자 갑, 저당권 설정했죠? 건물 지었죠? 갑이죠. 그죠? 이때는 일괄경매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일괄경매 청구하기 전에 Y에게 팔아버렸대요. 그러면 이제 일괄경매 청구하려고 봤더니 토지 건물 소유자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죠? 그러면 일괄경매 청구 안 돼요. 자, 두 번째 다른 점. Y 되는데 Y 안 된다. 이게 다른 점이네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그죠? 실행 당시가 아니라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건물 소유자만 같으면 돼요. 이후에 3자에게 바뀌어도 된다고요. 그런데 일괄경매는요, 저당권 설정 당시가 아니라 어떻게 하시라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냥 이렇게 정리합니다. 일괄경매 청구 당시에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같아야 되니까 일괄경매 청구하려고 봤더니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 버리죠? 일괄경매 청구 인정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두 개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세요. 아셨죠? 그리고 나면 이제 나중에 뭐도 볼 거냐면 이번에는 건물만 볼 거예요. 건물만 보는데, 자, 건물 소유자가 갑이에요. 건물 소유자가 갑인데 여기에 건물 일부도 전세권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건물 일부 전세권이죠. 전세권자 이렇게 있어요. 전세권자 이렇게 있는데 전세권자도 이제 다음에 공부하겠습니다만 용익물권 플러스 저당권, 담보물권의 성격을 겸해서 만약에 보증금 안 돌려주죠. 그럼 경매 신청하고 우선 변제권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 일부를 경매 신청 못하죠, 당연히. 왜요? 부동산 일부는 소유권 이전이 안 되잖아요. 경매로 넘긴다는 것은 이 부분에 따로 소유자가 있다는 건데 일물일권주의상 안 되죠, 그죠? 그럼 문제는 일부 전세권자가 전부에 대해서 경매 신청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그죠? 인정 안 해줍니다. 인정 안 해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자, 일반 채권자처럼 판결에 의해서 강제 경매로 갈 수 있는데 그건 차치하고요. 그건 빼고 그냥 전세권에 대한 경매 신청 못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채권자가 경매 신청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다렸다가 이게 이제 전체가 경매로 넘어가죠. 그러면 건물 전부 매각대금에서 뭐예요?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래요.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근데 이걸 뭐하고 비교해 보냐면 봐보세요. 여기는 건물에 대해서는 자기 담보물이 아닌 건물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자기 담보물 토지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봐보세요.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일괄금매 청구 인정해 줬죠. 그런데 자기 담보물에서만 우선 변제 받아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게 법리에 맞다. 법리에 맞다. 원칙적 모습이다. 이렇게 알아두라고. 이 법리를 그대로 응용해 보면 일부 전세권자도 전세권자 보호를 위해서는 전부에 대해서 경매 신청 인정해 주되 자기 담보물에서만 우선 변제권 인정된다. 이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결론이 어떻게 돼버리죠? 반대죠. 반대. 반대면 원칙은 이해하고 예는 암기하고. 아셨죠? 원칙은 이해하고 예는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전세권자는 전부에 대해서 경매 신청 못해요. 반대로. 그러면 다른 채권자가 경매 신청할 때까지 기다려라. 기다렸다가 건물 전부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두 개 비교합니다. 비교해요. 그러고 나면 나중에 그림이 뭐가 있냐면 이것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 건물 전세권자인데 2층짜리 건물이에요. 2층짜리 건물인데 자, 여기에 저당권이 있었거든요. 2층 전부에 을에 저당권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증축하잖아요. 증축했다. 부합돼 버렸다고 그래요. 부합물이라고 그래요.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나? 특별한 것이 없나? 저당권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쳐요. 그러니까 전체 경매 신청하고 경매 받은 사람은 3층까지 다 경매 받는 거예요. 자, 2층짜리 건물이 있죠. 전체에 대해서 우리 저당권자인데 나중에 여기다 창고 지었대요. 창고 지었다 그러면 2층 건물을 중물이라고 그러고요. 여기를 종물이라고 그래요. 종물이라고 그러는데 저당권 효력은 종물에도 미칩니다. 종물에도 미쳐서 나중에 창고 건물까지 전부 경매를 받아요. 경매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주유소 건물이 있잖아요. 주유소 건물에 유류 저장 탱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유류 저장 탱크. 그게 뭐예요?
부합물, 떼갈 수 없는 거. 주유기 있죠. 주유기는 떼갈 수 있는데 독립적 물건이 될 수 있지만 주물의 효용을 높이는 역할을 하죠. 그죠? 종물. 그러면 여기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니까 주유소를 경매로 취득한 사람은 어때요? 당연히 지하에 있는 유류 저장 탱크도 주유기도 소유권 취득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토지 저당권은 건물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건물에는 미치지 않아요. 저당권 효력이 미칠 수 없어요. 왜 그래요?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지 건물이 토지의 종물도 부합물도 아니니까. 그래서 뭐예요? 자, 이게 토지가 경매로 넘어갔다 그러면 건물까지 경매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토지만 경매로 넘어가는 거예요. 토지만 경매로 넘어가는데 이때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줬다? 권리지 의무가 아니라고 그랬죠? 권리예요, 권리. 권리인데 토지 건물을 한꺼번에 일괄 경매 신청권 인정해 준 거예요. 다만 자기 담보물인 토지에서만 우선 변제권. 그러니까 이렇게도 한번 비교해서 봐보고요. 이렇게도 비교해서 한번 봐보는 거예요. 아셨죠? 자, 법정지상권은 이 정도만 합니다. 이 정도만. 그리고 나서 심화강의 가가지고요. 심화에서 조금 심화적인 판례 부분이 있죠. 그죠? 판례 부분. 그것을 제가 강의 드리겠지만 여러분은 강의 드려도 법정지상권 어떻게 한다?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가야지 절대 욕심 안 부린다. 이렇게만 보세요. 아셨죠? 내용 읽을 필요도 없어요. 내용 읽을 필요도 없이 그냥 여러분은요. 제가 그림 그려드린 거 있죠. 그죠? 이거 정도만 연습장에 이렇게 한번 써보시기를 바라요. 위치만 확인해 드릴게요. 307페이지 보면 양가로 3번에 뭐가 나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게 있냐면 자, 의 보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면 동일 소유자 소유에 속하는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같아야죠. 그죠? 중에 어느 하나가 끊어보세요. 두 번째, 매매 증여 기타 원인으로 처분되어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더라도 끊어보세요. 소유자 달라지게 됐죠?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이게 3번이죠. 특약이 없는 한 끊어보세요. 그 건물 소유자가죠. 건물 소유자가 토지에 대해서 간섭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권리, 법정지상권, 그러죠. 그죠? 그때 이제 살붙여보면 이때 건물이라는 것은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어때요? 다 소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상관없다. 뭐 그런 것들이죠. 2번, 매매 기타 원인인데 니은번에 보면 환지 X 나올 거예요. 환자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환매 뭐 이런 것도 안 된다 이럴 거고 넘겨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건물 철거 특약이 없어야 돼요. 만약에 토지 임대차 계약을 했다. 포기하기로 한 거고 건물 철거하기로 했다. 간섭법상 법정지상권 포기로 보는 거예요. 다만 나중에라도 철거하되 다시 신축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은 포기로 보지 않는 거고요. 4번 등기 없어서 성립한다고 그랬죠. 다만 처분하려면 등기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들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가로 4번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에 어땠어요? 성립한 후에 우리 이것은 앞서 저번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그죠?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랬죠.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래도 어떻게 돼요? 법정지상권자다. 그죠?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설명드릴까요? 여기서 설명드리는 게 낫겠네요. 자, 어떻게 됐어요? 소유자가 을이죠. 그죠? 을인데 소유자가 바뀌어도 어때요? 법정지상권 등기 없어도 어때요? 새로운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 주장할 수 있었죠? 그죠? 그런데 이거 처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등기한 다음에 처분해라. 그거잖아요. 자, 그래서 4번 내용이 그거고요. 5번이 전 시간에 법정지상권 가지고 설명드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죠? 어떻게 설명드렸어요? 갑소유 토지에, 그죠? 갑소유 토지에 을이 법정지상권이 있다. 그죠? 건물은 이제 소유권이 있겠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있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죠. 그죠? 이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 이 경우죠. 그죠? 을이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있는데 토지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이 있다. 이거잖아요. 그죠? 이거죠? 이건데, 이때 소유자 팔았다. 소유자 바뀌어도 등기 없어도, 그죠? 등기 없어도 어때요? 제3자에게 법정지상권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양가로 4번이고, 양가로 5번이 그거죠. 그죠? 양가로 5번이. 이거 뭐예요? 정에게 팔 수도 있고, 자, 법정지상권도 따로 팔 수 있는데, 우리는 특별한 것이 없으면 같이 팔기로 했다. 지상권 이전할 수 있다고 그랬죠.
등기는 몇 번 해야 돼요? 등기도 2번 해야죠. 그죠? 등기하고 여기도 등기해야 되는데 이 등기를 안 해버렸다 그러면 정은 건물 소유권 취득했지만 지상권 취득 못했죠. 그죠? 그럴 때 뭐라고요? 자, 대의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때 갑이 정에게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물청 행사할 수 있느냐? 안 된다고요. 왜요? 대의에서라도 등기 청구에 있는 자에게 물청 행사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그랬죠. 그죠? 안 돼요. 다만 정은 어차피 등기했건 안 됐건 나무 토지 빌려서 사용하니까 사용료 줘야죠. 그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된다. 그러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 간수법상 법정지상권 승계 여부 등기해야 돼요. 등기해야.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지상권 설정 등기 대의 청구 나오죠. 그죠? 대의 청구 이렇게 보시고 따라서 동그라미 3번 토지 소유자 갑으로서는 정에게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못한다고요. 자, 법정 지상권 등기 없어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지만 제3자에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어쩐다고요? 등기한 다음에 처분해라. 그랬죠. 그죠? 근데 등기 안 돼 있다 그러면 지상권 없죠. 하지만 얘는 대의에서라도 등기 청구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갑은 정에게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못한다고요. 물청 행사 못하죠. 신의 측에 반한다. 다만 정은 어때요? 등기했건 등기하지 않았건 나무 토지 사용하니까 사용료는 달라 할 수 있어야죠. 그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게 동그라미 3번 내용인데 토지 소유자, 그죠? 갑이 소유권에게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하는 것은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그 설정 등기 절차 이행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권리자 정을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므로 신의 성실호칙상 허용될 수 없다. 끊으시라고요. 다만 이 경우 그 대지 점거 사용을 얻은 실질적 이득은 뭐예요? 나무 토지 사용하고 있으니까 사용료 줘야죠. 부당이득으로서 대지 소유자 갑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이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고 그 다음에 민법상 법정지상권은 2군데에서 나와요. 어디서 나오겠어요? 당연히 전세권에서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에서 한번 나오겠죠. 그죠? 자, 그렇게 가는데 324페이지 펴보세요. 324페이지 보면 한가로 4번에 법정지상권 나오죠. 그죠? 법정지상권 법조문 읽어보죠.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 토지건물 소유자가 같았죠. 그죠? 같았는데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했죠. 그때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는 뭐예요? 토지가 팔렸다 그 말이죠. 그죠? 특별 승계인 병은요. 병은 누구에 대해서? 전세권자 그러면 X예요. 누구?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랬죠.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 청구에 의해 법원이 이를 정한다 그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에서 한번 나오는데요. 자, 저당권에서는 법정지상권 어디에 나오냐면 358페이지에 나옵니다. 358페이지 이거죠. 그죠? 법정지상권. 자, 보면 366조죠. 저당물 경매로 인해 토지와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끊어보세요. 여기는 애초에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같아야 되는데 그 말이 생략되어 있는데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토지 소유자 누구? 병은요. 병은 건물 소유자 갑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랬죠. 또 끊으세요. 이게 법정지상권.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 청구에 의해 법원이 이를 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큰 차이가 뭐라고요? 법정지상권은 요건은 똑같은데 강행규정. 원칙대로 강행규정이죠. 강행규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가 특이해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특이하다. 이무규정으로 봤다. 자,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여러분이 봐두시면 되겠어요? 법정지상권에 대해서는 더 이상 깊이 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심화 강의 가서 조금 어려운 것들 조금 체크해 드리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내가 품고 가야지 그러시지는 마시라고요. 강의 정도 듣고요. 특히 저당권하고 관련된 내용, 전세권하고 관련된 내용이 비교되는 기초적인 것을 알고 나머지 것들은 어때요? 하나 얻어 걸리면 뭐 다행이고 아니면 찍지 뭐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가세요. 그래야 우리는 합격합니다. 민법은 만점이 몇 점? 80점. 20% 버린다. 버릴 때 어려운 거 버린다. 쉬운 거 버린다. 어려운 거 버린다. 그러면 이런 거 버리시라. 아셨죠? 그래도 강의 듣고 하나 얻어 걸리면 다행이고. 아셨죠? 자, 이것으로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할게요. 예,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